말씀 주셨다시피 리치먼드 북쪽에 사는 부자들이라는 뜻인데요. 제목이 리치먼드 북쪽은 워싱턴 DC를 의미하며 조 바이든 대통령을 비롯한 민주당 세력을 비판하는 노래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좀 가사를 부분 살펴보시면요. 나는 종일 일하면서 영혼을 팔고 있어. 초과 근무를 해도 형편없는 페이를 받아. 당신의 돈은 끝없이 세금으로 나가. 뚱뚱한 사람들이 착취하는 복지 뭐 이런 정도입니다. 미 공화당 대선 후보 토론회에서 이 노래가 민주당 비판곡으로 해석될 정도로 미국 보수층의 정서를 자극했는데요. 정작 가수 자신은 나는 중도에 가까우니까 내 음악을 너무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마. 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듣다 보면 알걸요 하다 보면 늘걸요 재테크 비법을 매일 오전 11시 편하고 친근한 경제 파트너 박연미의 목돈 연구소. 영화는 아무데나 있는데 목돈연구소가 알려드리는 그런 시선은 딱 여기에만 있습니다. 경제의 눈으로 다시 보는 영화연구소 매일경제 박창영 기자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어떤 영화일까? 너무 설레어가지고 지난주부터 잠을 못 잤어요. 네. 오늘 소개해드릴 영화는 이 브래들리 쿠퍼랑 네. 레이디 가가 출연한 스타이즈 본입니다. 레이디 가가 축 2회 출연. 네, 축 네. 2회. 네, 무명 가수가 미국 컨트리 음악 스타를 만나서 톱스타로 커나가는 성장 영화인데요. 이야기의 처음부터 끝까지 감성을 자극하는 노래로 꽉 차 있는 이 작품은 원스, 비긴 어게인 등과 함께 음악 영화로 분류되기도 합니다. 이 영화가 원스나 비긴 어게인과 어깨를 견줄만 해요? 그렇죠. 저는 더 좋았습니다. 오, 네. 더 좋았다고 하니까 약간 불안해. 저희 자, 취향에는. 한번 들어볼게요. 네. 경제로 영화를 다시 보는 게 우리 컨셉인데 음악 영화다. 어떤 내용이 들어있을지 궁금한데요. 예, 스타이즈 본 남자 주인공이 미국 컨트리 음악 스타라고 방금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이 영화에서 무명 가수인 여자 주인공이 팝 음악을 바탕으로 뜨는 동안 컨트리 음악 가수인 남자 주인공은 서서히 몰락해갑니다. 음악 산업이 변해가는 모습을 다소 씁쓸하게 바라보는 시선이 담겨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반면 최근 미국 음악 산업을 보면 이와 정반대의 상황이 펼쳐지고 있어서 영화랑 그런 상황을 비교하면서 보시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테일러 스위프트도 뿌리가 컨트리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래요. 최근에 공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생긴다 할 정도의 순회 공연을 성공리에 마쳤는데 최근 미국 음악 산업의 변화 어떤 게 있습니까? 예, 현재 미국 음악 산업에서 컨트리 음악은 K-팝, 힙합, 록 음악을 모두 제치고 차트를 휩쓰는 등 세대를 초월한 전폭적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최근 발표된 빌보드 핫100 9월 2일 차트를 보시면요. 1위 올리버 앤서니의 리치맨 노스 오브 리치먼드를 비롯해서 1에서 3위를 전부 컨트리 뮤직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미국 전통 음악인 만큼 컨트리 뮤직은 꾸준히 인기 있었지만 이렇게 빌보드 핫100을 컨트리 뮤직 가수들이 번갈아가며 오랫동안 점령하는 것은 이례적인데요. 컨트리 음악이 기성세대를 넘어서 1, 20대에게도 사랑받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야, 이게 1, 20대가 왜 좋아할까 좀 궁금하기도 한데 뭐 우리로 치면 가요 무대 히트곡이 지금 차트인을 다 하고 있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죠. 예. 스타이즈 본 이 내용을 한번 다시 볼까요? 예, 브래들리 쿠퍼가 연기한 잭슨은 미국 컨트리 음악계의 톱스타입니다. 부와 명예를 모두 거머쥔 남자인데 어느 날부터 인생의 이유 모를 환멸을 느끼게 되죠. 그래서 약과 술에 의존하게 됩니다. 물론 그건 음악가로서 그가 지니고 있는 치명적인 단점, 이명, 그러니까 귀울림 증상 때문이기도 한데요. 그러던 그는 공연을 마치고 딱 한 잔 마시러 들어간 술집에서 사그라들어가던 마음속 불꽃이 다시 타오르는 경험을 합니다. 아하, 사그라들어가던 마음속 불꽃이 다시 타오른다. 이럴 때는 보통 촉매가 있던데 네네. 촉매가 뭡니까? 예, 레이디 가가가 연기한 여주인공 엘리를 만나게 되는 건데요. 낮에는 식당 종업원으로 일하는 그녀는 밤에 여장 남자가 공연하는 무대에서 노래하고 있었습니다. 원래 여자가 서면 안 되는 무대였지만 워낙에 목소리가 출중한 탓에 기회를 얻은 것이었는데요. 노래를 들으며 벅찬 감정을 느끼던 잭슨에게 거기 공연장의 한 남자가 당신 우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저는 그때 그 배우랑 저랑 사이에 있던 어떤 그 제 사이의 벽이 무너지면서 제게 그 배우가 말을 거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제가 네. 물어봐 드릴게요. 울었어요? 조금 울고 있었거든요.
엘리가 노래를 너무 잘해가지고 그 장면에서 감동이 정말 컸습니다. 아니 레이디 가가가 실제로 노래를 되게 잘하더라고요. 아 그렇죠. 노래 잘하고 그 고기 옷 이런 거 안 입으면 청순해요. 맞아요. 너무 엽기적인 그 것들. 등심 옷 예.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예. 안심 등심으로 네. 된 옷이나 희한한 그런 옷 안 입고 화장 무섭게 안 하면은 청순하고 노래도 되게 잘하더라고요. 네, 가창력이 대단합니다. 자, 이 사람은 여기서 울었던 이 남자 주인공은 자기도 가수잖아요. 근데 가수가 보기에도 레이디 가가가 노래를 너무 잘했다 이 네네. 얘기예요. 네. 아 그렇게 좀 대단한 재능을 갖추고 있는 그 여성이었는데 이 영화상에서 엘리가 뭐 연예인이 뭐 되지 못했던 이유는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 영화상에서 그 외적 매력이 부족한 것으로 좀 설정이 있는데요. 그런데 그 잭슨은 그런 어떤 그녀의 컴플렉스 속에 가려진 재능을 알아보고 그녀를 자신의 공연 무대 위에 자꾸 세웁니다. 대형 무대에 뭐 어떻게 서냐고 이렇게 하면서 수줍어하던 그녀가 구름 같은 인파 앞에서 노래를 부르고 댄서와 함께 무대에 서는 걸 남사스러워하던 그녀가 댄싱 퀸이 되는 모습을 보는 재미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뭐 크게 이변이 없는 스토리예요. 그렇습니다. 보통 이렇게 해서 신데렐라가 되었다. 네네. 이렇게 끝나는데 예. 어때요? 예, 두 사람은 이후에 결혼까지 하게 되지만 결혼 생활은 순탄치만은 않습니다. 잭슨의 마음이 복잡해지면서인데요. 그는 사람들이 그녀 재능을 알아보길 바랐지만 또 막상 너무 많이 알아보니까 조금 서운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또 그리고 그녀 매력이 빛나길 바라지만 또 너무 치명적으로 빛나진 않았으면 좋겠다. 뭐 이런 마음을 품게 되는 그게 모순에 뭐예요? 빠지게 됩니다. 그게 뭐예요? 매력이 적당히 발산되면 되는데 너무 치명적인 매력이 이제 사람들한테 발산이 되기 시작하니까 네. 예, 좀 아쉬운 거죠. 뭐 이를테면 뭐 나만 아는 맛집이라서 사장님 파이팅 하면서 응원했는데 또 너무 유명해지면서 줄 서니까 뭔가 좀 서운해지는 거나 좀 비슷한 느낌이라고 할까요? 예. 그렇게 비교를 하니까 알겠어요. 네네. 나만 아는 만두집인데 괜히 알려줬어 이런 거. 네네. 근데 이렇게 되면은 둘이 싸움이 시작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유명세를 얻으면서 둘 사이의 관계는 그래서 달라집니까? 예, 그러니까 남자 주인공은 엘리가 자기 색깔을 너무 잃고 있다고 우려하는데요. 이 컨트리 뮤직을 하는 잭슨의 입장에서는 이 노래라는 거는 솔직한 자기 감정을 단순한 멜로디 위에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엘리가 팝 뮤직의 영역으로 넘어가면서 편곡도 화려해지고 무대 장치는 물론 안무도 복잡해집니다. 수염을 덥수룩하게 기른 잭슨이 카우보이 모자를 쓴 채 기타 하나를 들고 노래할 때 이와 대조적으로 엘리의 의상과 메이크업은 최신 유행 스타일을 따라가게 되는데요. 그런데 잭슨은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엘리가 자기 컴플렉스를 가리기 위해 음악 외의 것을 강조한다고 뭐 하면서 이렇게 폭언을 던지는 거예요. 뭐 실제로 그렇게 생각한 것 같기도 하고요. 하지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사실 문화와 취향의 차이인데요. 그렇죠. 컨트리 음악의 수호자였던 잭슨이 자기 노래가 점점 팝뮤직에 자리를 내주는 것을 쓸쓸하게 느끼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또 과연 반려자로서 또 음악 동료로서 두 사람의 동행은 행복한 결말로 이어지게 될지 청취자 여러분이 OTT에서 직접 확인해 보세요. 레이디 가가는 그런 역할을 많이 하네요. 지난번에 하우스 오브 구찌에서도 사업이 잘 되니까 헤어지는 역할. 서로 그렇죠. 막 서로 이렇게 막 예, 멱살 뭔가 잡는 역할. 잘 되고 나서 분란이 생기는 잘 이런 되고 쪽으로. 나서 멱살 잡는 역할. 네. 스타이즈 본 이거 흥행에는 성공을 했습니까? 예, 470억 원을 들여 만든 이 영화는 전 세계에서 5,800원 가까운 티켓 수입을 기록했는데요. 일단 음악 영화의 기본이 되는 음악이 호평받은 영향이 크고요. 또 이 영화는 주연을 맡은 브래들리 쿠퍼의 감독 데뷔작이기도 한데요. 행오버, 실버 레이닝 플레이북 등 주연으로 잘 나가던 배우가 혹시나 삐끗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불식시키려는 듯 완벽한 장면을 만들어내는데 온 힘을 기울였습니다. 저 영화 재밌는데 실버 라이닝 플레이북. 너무 재밌습니다. 그렇죠. 이 영화 네. 재밌죠. 나중에 이것도 한번 보시길 권해드리고요. 브래들리 쿠퍼 주연, 연출, 각본까지 너무 욕심쟁인데 그 와중에 잘했다는 거 아니에요. 음악 영화를 준비할 때는 좀 다른 준비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예, 일단 레이디 가가가 뭐 그런 요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배우들이 영화에서 이제 립싱크하는 장면들이 너무 어색하다. 그러니까 우리는 촬영 현장에서 노래를 직접 불러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그 어려운 주장을 또 받아들여줬다고 하고요. 이 때문에 이제 또 브래들리 쿠퍼가 주연이기도 하니까 또 그 자기는 가수가 아닌데 더 피나는 노력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근데 또 그렇게 노력을 했고요. 성급했어. 하다 보면 분명 생각했을 거예요. 네, 성급했다. 내가 이걸 왜 한다고 했지? 네, 이러면서 넘어갔다 내가.
또 브래들리 쿠퍼가 약 1년 동안 기타를 배운 사람이 컨트리 음악 거장인 윌리 넬슨의 아들 루카스 넬슨입니다. 루카스 넬슨은 스타이즈본에 나오는 노래를 함께 써가면서 완성도를 높였죠. 영화에서 가장 유명한 노래인 타이틀곡 쉘로는 레이디 가가가 벤자민 라이스랑 함께 작곡하고 또 가사도 뭐 여러 분과 함께 같이 썼습니다. 그래요. 이 분이 진짜 노력 많이 하는구나. 그거 알겠는데 영화에서 컨트리 음악은 팝 음악에 밀리는 씁쓸한 처지로 밀려났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여기에서도 보면은 그러면 컨트리 음악 인기가 없나 싶은데 요즘에 이 다시 컨트리에 관심 많은 건 왜 그런 거예요? 예, 일단 상황을 먼저 보시면요. 빌보드 핫백 1에서 3위를 컨트리 가수가 차지하는 일이 올해 몇 차례 반복됐습니다. 개별 노래의 소비량을 따지는 핫백은 사실상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곡과 가수를 가리는 지표로 평가받는데요. 지금 핫백 1위에 랭크된 올리버 앤서니 전에 또 가수 모건 월렌의 히트곡이 굉장히 기록적인 히트를 기록했는데요. 라스트 나잇이라는 노래로 핫백에서 누적 16주 1위를 차지했습니다. 빌보드 뮤직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컨트리 음악 소비가 전년 대비 20% 이상 늘었는데요. 그러한 성장의 40%가 모건 월렌이라는 이 가수에게서 나왔다고 하니까 이 슈퍼스타가 씬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지 확인할 수 있죠. 그래요. 저는 사실 이 노래 못 들어봐서 느낌을 모르는데 잠깐만 불러주세요. 어떤 느낌인지 들어보게. 어? 급히 잊어버렸다 이런 거 통하지 않아요. 좀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래요. 연기력이 늘었어요. 할 수 있으면서. 자, 지금 1등이라고 하는 올리버 앤서니. 이 사람 노래는 어떻습니까? 예, 1위인 그 올리버 앤서니의 그 리치맨 노스 오브 리치먼드가 굉장히 인기인데요. 이 앤서니는 이 노래를 부르기 전에는 미국 공장 노동자 출신으로 그냥 자동차에서 숙식을 해결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노래를 이제 부르는 동영상이 공개 4주 만에 유튜브에서 5천만에 가까운 조회수를 기록하면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빌보드는 이 앤서니처럼 이전에 어떤 차트에도 올라보지 못한 가수가 처음으로 차트에 올린 노래가 핫백 1위를 찍은 건 처음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에서는 그런 스토리가 많네요. 원래는 트럭에서 숙식을 하다가 톱스타가 됐다. 브래드 피트도 그랬다면서요. 막 닭 탈쓰고 치킨도 팔았다 이런 얘기 들었는데 네네. 브래드 피트가 팔면 사야죠. 잘 팔렸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올리버 앤서니도 그렇게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과거가 있었다. 가수 앤서니의 인생 역전을 만들어준 리치맨 노스 오브 리치먼드. 이게 제목이 잉글리시라 긴데 북 리치먼드의 부자 아저씨 이 얘기 아니에요? 맞습니다. 이 내용이 뭐예요, 노래는? 말씀 주셨다시피 리치먼드 북쪽에 사는 부자들이라는 뜻인데요. 제목이 리치먼드 북쪽은 워싱턴 DC를 의미하며 조 바이든 대통령을 비롯한 민주당 세력을 비판하는 노래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좀 가사를 부분 살펴보시면요. 나는 종일 일하면서 영혼을 팔고 있어. 초과 근무를 해도 형편없는 페이를 받아. 당신의 돈은 끝없이 세금으로 나가. 뚱뚱한 사람들이 착취하는 복지 뭐 이런 정도입니다. 미 공화당 대선 후보 토론회에서 이 노래가 민주당 비판곡으로 해석될 정도로 미국 보수층의 정서를 자극했는데요. 정작 가수 자신은 나는 중도에 가까우니까 내 음악을 너무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마. 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난주에 이 가수에 대한 관심들이 굉장히 높아지면서 저도 그 사진, 영상들은 봤거든요. 근데 진짜 평범한 미국의 그 블루 칼라 계급의 노동자처럼 네네네. 네. 그렇게 복장을 하고 있는 평범한 분이던데 민주당과 공화당이 각자 나 좋은 대로 해석하고 있다. 미국 정가의 분위기는 일단 그렇습니다. 컨트리 뮤직의 열풍에는 그런데 PC주의에 대한 반발이 있다. PC주의가 제가 아는 퍼스널 컴퓨터는 아닐 테고 네네. 이게 뭡니까? 그 정치적 올바름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그 현 세대 이제 전 분야에서 이제 정치적 올바름, 그러니까 인종, 민족, 언어, 종교 등으로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이런 요구가 영향이 세지만 특히나 대중문화 산업에서 강합니다.
근데 이게 너무 기계적으로 이곳저곳에 적용되면서 피로감을 느끼는 사람들도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뭐 이를테면은 펭귄사나 아동문학 출판사가 아동문학 거장 로알드 달의 책을 새로 출간하면서 표현을 PC하게 바꾼 일이 있었는데요. 뭐 남자들을 사람들로 뚱뚱하는 거대한으로 바꾸는 식이죠. 수많은 독자들이 반발했습니다. 또 지금 인기 있는 컨트리 뮤직 가수들은 우연인지 몰라도 PC주의자들의 비판을 잇따라 받았는데요. 모건 원래는 흑인을 비하하는 어떤 단어를 그 사람이 내뱉는 장면이 담긴 동영상이 공개되면서 좀 어려움을 겪었고요. 제이슨 알디는 자신의 뮤직비디오가 인종차별적이라는 어떤 집중포화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한순간의 실수로 또는 뭐 실수로 오해받은 어떤 행위 때문에 그 사람의 모든 활동과 커리어를 막으려는 행위가 너무 폭력적이다라는 반발이 있었고요. 이 때문에 외려 이들의 노래에 대한 소비가 늘어나면서 이들이 더 인기를 끌게 되는 결과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뭐든지 과유불급 아닐까 싶어요. 이것도 일종의 나는 배운 사람이다라는 지적인 허영심일 수도 있고 허위의식. 엉덩이를 궁둥이라고 하면은 PC하고 뭐 이런 식의 논란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게 많이 다릅니까? 잘 모르겠어요. 여하간 최근에 국내에서도 젊은 트로트 가수들이 인기를 많이 끌고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트로트가 인기 있는 거랑 미국에서 컨트리가 인기가 있는 거는 결이 많이 다른가요? 예, 미국 컨트리 뮤직도 오랫동안 기성세대가 좋아했다는 점에서 트로트와 비슷한 점이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트로트에 비해선 팬 연령층이 다양하다는 점에서는 1대1로 비교하긴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하긴 지금 우리나라에서 임영웅 씨 좋아하는 분들은 좀 윗세대가 많으신 그렇죠. 편이니까. 예, 예. 네. 뭐 이를테면은 뭐 테일러 스위프트 같은 전 세계 톱스타도 컨트리 뮤직으로 시작해서 인기를 얻었고요. 저스틴 팀버레이크도 2018년 컨트리 뮤직을 다수 채운 5집 Man of the Woods를 내기도 했죠. 또 2019년 핫백 19주 연속 1위를 한 래퍼 릴 나스 X의 올드 타운 로드도 힙합에 컨트리를 섞은 형식이 호평받았습니다. 이만큼 컨트리는 미국 음악 산업에서 폭넓게 소비되었죠. 뭐 다만 두 장르의 2020년대 인기는 어떤 억눌린 감정의 표출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기도 합니다. 아까 컨트리 뮤직 인기에 PC주의에 대한 반발이 섞여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한국에서는 이처럼 트로트가 선풍적 인기를 끌기 전에 기성세대의 취향이라는 게 많이 억눌려 있었다는 분석이 나오곤 했거든요. 아이돌과 힙합에 너무 편중돼 있어서 뭐 이를테면 TV를 봤을 때 중장년층의 취향이라는 게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진다. 뭐 이런 비판이 나오기도 했고요. 그러다가 기성세대가 직접 스타를 만드는 트로트 오디션 프로그램이 인기를 끌고 지금은 중장년층이 구매력을 바탕으로 트로트 씬을 키우는 모양새입니다. 결국 문화산업이라는 것은 한쪽으로 너무 쏠리다 보면 반드시 반작용으로 다른 트렌드가 떠오르게 된다는 것을 양국 사례가 보여주는 듯합니다. 그러네요. 오디션 프로그램 하면 대부분 10대, 20대. 그 뭐 제로베이스 원이나 아이오아이만 탄생하라는 법이 있느냐? 네네. 트로트 아이돌도 있다. 이게 실제로 그래서 트로트 프로그램이 기성세대의 스마트폰 보급률을 올렸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 영화는 재밌나요? 예, 이 영화는 정말 뻔한 스토리라인으로 진행되는데요. 그런데 이 작품이 1937년 원작의 벌써 세 번째 리메이크거든요. 아, 원작이 따로 있어요? 네네, 원작이 따로 있고요. 오. 이토록 전형적인 이야기에 사람의 마음을 울리는 구석이 있었기에 이처럼 계속 재생산되는 것이겠죠. 한때 톱스타였던 잭이 새롭게 떠오르는 재능인 엘리를 보며 감탄하고 또 한편으론 씁쓸해하는 이 영화는 영원한 건 아무것도 없다는 진리를 관객들에게 담담하게 전달합니다. 잭의 자리를 대체한 엘리도 어느 날 또다시 새롭게 떠오르는 재능에 자리를 내주게 되겠죠. 뭐 좀 제가 이 영화 감상에 있어서 추천드리고 싶은 건 좀 화면은 크지 않아도 괜찮지만 사운드가 훌륭한 환경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것입니다. 주인공들의 감정을 그대로 담은 수록곡들이 오랫동안 마음에 남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전화기는 미약하나 스피커는 창대한 곳에서 한번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시대를 초월해서 감동을 주는 게 있죠. 심청전, 장화홍련전, 허생전 네네.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리메이크 한번 기대해 볼게요. 지금까지 경제의 눈으로 영화를 다시 보는 영화연구소 매일경제 박창영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